배경대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네. 2차부죠, 2차. 네. 2차 토크. 근데 지금 그 최고 관련해가지고 어떤 경력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철거 경력이요? 네, 그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 하셨던 경력. 저는 여기 처음이죠. 철거 현장. 아, 처음이에요? 예. 그럼 바짝 긴장되겠는데요? 근데 저희는 장비를 이렇게 올려서 하는 작업이 아예 없고 무조건 네. 그냥 다 지상에서만 하는 거라서 다행히.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철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때 항상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배경대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야, 오늘도 많이 반갑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격리 중입니다. 아, 미치겠네. 요새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라이브 강의실하고 왔는데 예. 거의 1시간에서 한 40분은 코로나 얘기하다가 왔거든요. 요새 상당한 주변에 인기가 이제 있-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아니 지금 백윤기 학원님이 확진되면 지금 그 현장 어떡합니까 진짜? 진짜 지금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큰일 다 났네. 걸려가지고요. 예.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거? 아니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 갔다 왔어요. 거의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 스태프 3명이 다 확진된 거예요. 어, 근데 건설공사 발주자가 거의 공사금액 95% 이상을 대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공기 연장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시공사가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예. 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확진됐는데 자가 시스템으로 딱 검사해보니까 확진이 나왔는데 가서 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어, 검사 맡아버리면 일주일간 안 되니까 그냥 예. 이틀만 쉬고 다시 나와라. 뭐 이게 그런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또 현장은 돌아가야 되고 마냥 쉴 예. 수는 없고. 그 몸은 좀 괜찮으신 거죠?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닌 지금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최근 일주일에 그게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도 좀 이제 장점 피크를 찍었다 그러는데 이제 소강 상태라 그러는데 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 들어보니까 확진돼도 또 2차, 3차로 걸리시는 분도 많대요. 그렇습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치명률은 높지는 않고 전염률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주변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걸 숨기고 그냥 활동하는 사람도 많대요. 네네. 얘기 안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그게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 걱정입니다, 정말. 예. 야, 진짜 큰일이네. 예대한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까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좀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이 전 시간에 그 우리 예대한 아버님의 공연을 좀 들으려고 제가 한 몇 번 외쳤는데 그 저기 지금 있는 현장에서도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죠. 저요? 네네. 네. 제가 걸려가지고요. 며칠째세요 지금? 지금 날짜로는 한 10일째 되는 것 같은데요. 10일째? 네, 네. 끝나는 게 내일 끝납니다. 그 저기 그러면 저 끝나는 거 백윤기 학원님하고 동기네요. 백윤기 학원님도 내일 끝난다고. 네, 오늘 12시입니다, 오늘. 저보다 하루 빠르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증상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그리고 확진됐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복기가 있고, 증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기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크게 구분을 해보는데요. 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이나 또 네, 내지는 그쵸. 예. 면역 상태,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뭐 구강 구조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어떤 사람은 기관지가 강한 사람, 폐 기능이 좋아가지고 기관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면역이 약해가지고 조그만한 온도 차이만 나도 그냥 콜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몸이 조금 피곤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피곤하면서 되게 이제 피곤하다 보면 이제 목이 잠기는 경우도 있고, 좀 목이 까끌까끌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런 이제 목이 좀 까끌거리면서 코 속이 살짝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즉각 어, 응급처치를 하거든요. 네네. 되게 보면 이제 코 속이 마른다 그러면 음. 아 뭐 건조하니까 그러겠지가 아니고 음. 일단 뭐 코 구강이나 뭐 이제 비강 쪽이 점막으로 다 돼 있으니까 네네. 그쪽이 조금 마른다 싶으면 그냥 물티슈가 됐든 수건이 됐든 뭐든 물에 적셔가지고 네. 코에다 대고 그거를 코로 들이셔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물이 찬물이냐 따뜻한 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해갖고 코로 이렇게 바로 빨아버리면은 네. 그 이제 수증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코가 마르는 그런 느낌이 바로 그냥 해소되면서 흡수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가 살짝 마른 듯하면서 목이 칼칼함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날 밤 뭐 가습기 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네. 어지럽고 몸살기 오한 비슷한 게 이렇게 오면서 네. 느낌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 이튿날은 아예 그냥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뭐 몸에 기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이거 혹시 오미크론 아닐까? 이제 어. 이런 생각이 딱 들다 보니까 내가 일단 스스로 그냥 자가격리를 하자. 그러고서 일단은 멈췄어요. 멈추고 다른 일정 다 안 하고 그냥 혼자 내 방에서만 그냥 이렇게 자가 고립을 시켰죠. 아, 테스트 안 하고요? 네, 테스트 안 하고요. 음. 그리고 이틀째 딱 되는데 이틀째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침 삼키가 힘들어질 정도로 뒤에 그 뒤쪽에 아. 연구의 그쪽이 후두구 이쪽이 부어오르듯이 침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죠. 오. 그러면서 이제 기침이 나는데 네. 목이 굉장히 따가워요. 어. 목 자체가 점막적으로 돼 있는데 네. 우리 왜 가래 끌면 왜 그르륵 하면서 왜 가래가 좀 불편한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네네. 그 느낌보다도 이거는 막 그냥 피부 벗겨진 데를 뭐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굉장히 쓰라리며 따가우면서 막 그런 현상이 오는 아, 목 아니요? 목속이. 그래갖고 그게 막 따갑다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아봤는데 어차피 점막은 일정 수분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니까 네. 계속 이제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셨죠. 네. 근데 이제 따뜻한 물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빨리 증발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따뜻한 물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쓱 내려가는 순간에 막 오는 통증 비슷한 게 오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마르면서 이게 또 통증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좀 이제 꿀을 타가지고 네. 이제 꿀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 네. 꿀물은 이제 증발기를 잡아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의사들이 또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 이것저것 막 나름대로 여기저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해갖고 뭐 질병청까지 들어가 보고 뭐 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보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금물 가글 소금물 가글을 해서 계속 그래서 소금물을 코로 땡겼다가 코로 뱉어내기도 하고 코로 땡겨서 입으로 뱉어내기도 하고 뭐 양치질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여전히 목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이제 누구 또 지인 만날 상황이 생겼는데 상당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네.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네.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목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은 직접 안 본다. 목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 접촉을 안 하고 그냥 증상을 얘기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전화상으로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너무 힘들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병원에 연결을 하면 증상 갖고 이제 처방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 감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뭐 누구든 뭐 오미크론 걸리면은 뭐 굉장히 막 힘들고 머리가 빠개지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침 삼키기가 좀 힘드니까 목 감기인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독감하고 유사하다 그랬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그 약을 구입해 와서 약을 먹었어요. 제가 원래 이 약들을 잘 안 먹는데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나도 그렇게 의심이 일단 간다 그러니까 이제 지인하고 이야기 중에 그럼 내가 자가 진단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났죠. 3일이 네. 지나서 약국에 가서 키트를 자가 사서? 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네. 테스트를 제가 했어요. 네. 너무 선명하게 두 줄이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네. 일단 목이 굉장히 따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후 스프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인후 스프레이가 이제 뭐 모겐이라는 것도 있고 뭐 베타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키트를 가지고 확인된 걸 가지고 이제 보건소를 갔죠. 보건소를 가니까 그걸 보여주고 바로 그냥 검체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 네. 자가 입력 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날짜가 14일 격리가 아니고 전부 다 7일 격리로 그냥 네. 검체일 기준에서 7일 격리로 변경이 돼가지고 네. 7일날짜에서 이제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문자로 확인이 바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확진됐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네. 나이도 아직 뭐 6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일반 관리, 일반 그 감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네. 요주의 감염, 특정 관리 이런 감염자로는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약을 먹었는데 요게 약을 안 먹고 하루를 한번 버텨봤어요. 네. 이제 처방받은 약을 처방을 한 5일치 해줬는데 네. 이틀을 먹고 하루를 안 먹었어요. 하루를 안 먹다 보니까 다시 이제 목이 막 따갑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 그래요? 이 약을 먹다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먹었죠. 다시 먹고서 그 이튿날 아침 되니까 역시 똑같은 상태로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통화로 이제 지인하고 이렇게 한참 통화를 하는데 이제 4일째 접어들어서는 그런 상황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통화를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침을 삼키게 되잖아요. 네네. 침을 삼키는데 그 느낌이 통증이 확 경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통증이 경감되는? 네네네. 4일째 그러니까 되니까? 침을 삼킬 때, 네. 그러니까 제가 확진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4일이니까 제가 증상 발현으로 따지면 한 7일 된 거죠. 네네네. 보건소 갔다 7일 오신 지가 정도 4일 된 거고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침을 삼키니까, 침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기사해 보니까 증상 발현 내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6일에서 7일 정도. 네. 그러다면 이제 그 후에 통증이 아주 급격히 강화되면서, 뭐 침 삼키는 거, 뭐 이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몸이 피곤함은 있는데, 그런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이튿날 바로 약 안 먹기 시작했죠. 이 약을 안 먹어도 또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느냐.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상태로 지금 이제
괜찮은 지가 지금 한 이틀 오늘까지 3일째죠. 3일째 괜찮고 이제 내일 24시에 해제가 되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예단아버님은 좀 도전 정신이 좀 있으시네요. 파이팅이 아직까지 되게 많으시네요. 중간에 약 끊어서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네. 제가 이제 모기 이게 사실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네. 면역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네. 그러니까 점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분들이 붙었을 때 이물질이 박테리아나 뭐가 들어와 버리면 네, 네.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 백혈구들이 막 댐빈단 말이죠. 네, 네, 네. 댐벼서 걔네들을 아웃시켜 버리면 되는데 얘네들은 확산성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면역 가지고도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낯설다 보니까 네. 낯선 놈이 들어와 가지고 저를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음.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물질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 확 일어나면서 네. 제가 이제 거기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면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면역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밸런스의 개념도 있지만은 면역이 좀 적정선 들어오는 것과 내 면역과 거의 밸런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잘 모르고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 네, 정도 거의 등치될 정도의 그렇죠. 레벨이라면. 들어왔어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역반응들은 일어나는데 그 역반응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적정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 몸도 견디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3, 4일 지나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내 몸 안에 생기는 항체에 의해 가지고 네네. 서서히 가는데 항체가 확 생겨버리듯이 내 면역이 막 불독 마냥 덤벼들어 버리면 거기에 내 몸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증상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약을 먹지 않고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면역으로 버팅기자. 버팅기는 것만큼 항체가 강해지니까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별로 안 먹을 때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제 목이 따갑다 보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이 거의 막 찢어지듯이 막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는데 기침을 그래도 하루에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막 목이 아까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은 게 까끌까끌한데 아까 이렇게 거기 뭐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그걸 매 순간 그렇게 느끼면은 면역 기능이고 뭐고 간에 일단 약부터 먹고 빨리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걸 뭐 테스트하자 뭐 이런 그쵸. 생각 하시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원체 그냥 그 사실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크게 염두를 안 뒀어요. 그냥 네. 처음에 네. 델타까지는 네. 이제 기관지로 내려가니까 기관지로 내려가니까 이제 폐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로는 내려가지 않고 구강에서 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전파도 빠른 거고 또 요 윗부분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중증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기저질환이 없는 조건 하에서 네네네. 그렇게 이제 저는 염두에 두고는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을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 호전이 됐습니다. 저기 백윤기 하고님은 증상이 어떠셨어요? 지금 예대한 하고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윤기 하고님. 예, 뭐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네. 저도 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네. 기침이 좀 있었었어요. 네. 네. 이제 자가 진단 그 사무실에서 얻어가지고 했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데 세게 찔러지지 않았냐고 하길래 세게 찔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세게 안 찔러도 되는 상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일찍 들어가는 걸로 하겠다 해서 이제 기침약을 살라겠죠. 네.
진장을 살라겠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걸 검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자가 키트를. 그래서 하니까는 바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바로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먹었죠. 네. 먹어가지고 했는데 아까 그 예대환 그 학우님처럼 네.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오더라고요. 몸살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내가 생각이 뭐 이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 생각에서 뭐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몸살 기운이 나는 부분은 대부분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땀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네네.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을 계속 먹었는데 한 2, 3일 정도가 이제 굽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 하고님처럼 저도 이제 약을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니까 약 많이 먹어서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갖다가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아직 현재. 아니 그러면은 컨디션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몸살하고 뭐 기침 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건지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네.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추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 추적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나가고는 싶은데 한 2, 3일 지나면 그래도 뭐 크게 컨디션 같은 그런 부분은 뭐 좋아진 것 같아요.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뭐 특별한 그런 감기 증상 이외에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차이 나는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차이 나는 건. 감기하고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네. 차이가 잘 안 나니까 네.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 쉴 수가 없어. 쉬면 안 돼 이게 일이 예를 들어서. 근데 네. 아까처럼 그런 증상이 나한테 막 느껴져요. 기침이 나고 목이 따끈따끈거리고 이게 감기인가?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코로나일 수도 있겠는데? 에이 근데 그 괜히 가서 검사 받고 이렇게 했다가 또 진단 받아버리면 이게 또 일주일간 난 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에이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확진되고 나서 자가격리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증상이 딱 나타났는데 대충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나는 일은 해야 되겠고 에이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그렇다면 또 외부 사람이 딱 봤을 때도 그게 눈에 팍 띄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또 그럴 수 있고 그럼 의도하지 않게 전염을 막 하고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요새 들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각자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경제적 환경도 그렇고 이게 이래서 이게 하루에 40만 명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한 2년 넘게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출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생활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증상이 온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저 같아도 실수는 없다 이게 증상이 맞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또 그런 것도 같고 또 이제 우리 그 백영대 아버님 결혼하셨나요? 네.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봐도 그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했냐고. 제가 지금 백영대 아버님한테 결혼하셨어요 물어봤겠어요. 예대한 아버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들으면 또 그런데 어쨌든 그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죄송하지만 올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실례가 안 되면. 저 29. 그러면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좀 있는 편인가요? 남자애들은 거의 안 가고요. 여자애들은 몇 명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 보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근데 원래 2020년 1월 달에 하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근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못한 거야. 타이밍을 계속 봤는데 한 2번 미뤘어.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50인으로 제한되고,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미뤘어. 근데 요새 이제 좀 안 하던데. 그래서 결혼식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확진됐다. 그러면 결혼식도 미룰 수 있나? 자꾸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나더라고.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모니터링을 잘하고 추적 관찰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게 의도하지 않게 혹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게 뭐 어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네요. 또 내일부터 철거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도 또 현장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이 상정을 할 수 현장에-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현장 다니시는 분들 다 외제차 끌고 다니시던데. 그래요? 나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현장에서 못 봐가지고 그러시구나. 다 왼쪽 끌고 예. 다니시구나. 예대라고님 주변에도 그런 분 제가 방금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력을 가미해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없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건. 그렇죠. 예. 뭐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그 전에는 전부 다 추적을 해서 핸드폰 추적을 해가지고 네. 동선 추적을 다 했는데 네. 지금은 아예 하질 않잖아요. 네네. 예, 하질 않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네. 확진이 돼서 자가 격리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격리하세요라고 법 규정으로는 이탈할 경우에 네. 법 그 페널티 규정은 있어요. 네네. 있지만 그거를 누가 트리거링을 할 거냐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인프라 자체가 없는데 아니면 정말 누가 옆에서 저 사람 분명히 확진된 거 내가 확인했는데 돌아댕겨?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서로 감정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내가 확인해서 사진 찍어 사진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정부가 너무 지금 아예 그냥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하라고 내버려 팽개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그 정도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 라는 그런 뉘앙스 줄 수도 있고 네. 이게 뭐 혹자는 그래요. 혹자는 뭐하러 굳이 그 힘들게 가서 저 검진을 받아.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하고 좀 나아지면 돌아다니면 되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교수님 하셨던 것처럼 네.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설정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네. 정말 고립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만 안 옮기면 되지 않아. 그렇죠. 라는 그런 조건을 강구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뭐 굳이 내가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내 옆에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나만 그냥 조금은 슬그머니 갔다가 그냥 일하고 슬그머니 빠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40만 이렇게 쭉 가다 지금 좀 줄었는데 네. 60만까지 올라갔었던가요? 하루에 그렇게 그렇죠.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그게 과연 전부 다 조심들 하는데 그런 게 오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막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엄청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냥 사망자도 막 늘어나고 막 그래서 엄청 했다가 이제 좀 피로감이 온 거죠. 오죠. 2년이 넘어가니까 지금. 피로감이 왔는데 다행히 오미크론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오미크론이 아니고 초기에 네. 그런 그 시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붕괴됐을 겁니다. 아마 의료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새 들어서도 제가 코로나 사태를 마주대하면서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좀 이게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더더군다나 또 이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같은 현상을 갖고 또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그래서 방역을 전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나라다. OECD에서도 그렇고 뭐 WHO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 밀집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들 뭐 도시국가나 아니면 그런 도시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방역이 허술한 뉴욕이라든가 LA나 이런 데들 방역은 잘 못했지만 어쨌든 걔네는 지금 집단 면역이 보다 더 빨리 성사되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 K방역이라고 그 어떤 성과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단지 받들듯이 이렇게 너무 그걸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걸림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때는 일본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도 안 나오는 그런 거 보면서 야 봐라 일본은 확진자가 100명도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 검사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전 세계에서 각 국가 간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대처하는 순간순간에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또 그런 평가나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또 2년이면 너무 길어 이거. 나는 이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우리 예대원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명률이 줄어들었고 중증도가 약하다니까 일단 국가가 나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손해본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나를 이제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또 팽배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그렇죠. 또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세대별로 또 다 다르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못 들어드려. 어디서 어디 아빠가 제일 그게 참 요새 들어서 딱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다르게 좀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하나의 현상인데 그걸 평가하는 게 완전히 반대급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차이에 의해서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방역을 정말 잘한다. 전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축에 속한다. 라고 하는 그거 갖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에서는 야 그거 초반에 그거 물량 그렇게 때려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잡는다고 했다가 집단 면역이 늦어졌잖아.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을 보면서도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래도 다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지금 이러한 그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겪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활성화가 확 된 것들은 뭐 그 앞에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하지만 네.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바이러스가 메르스에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코비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뭐 델타로 넘어가고 오미크론 넘어가고 이제는 뭐 오미크론 2까지 이렇게 뭐 온다고 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온다.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형돼 간다라는 것들도 사실상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새로이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뭐 날이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다. 이제 뭐 종결될 것이다. 다들 그런 의견들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자기 딴내는 나름대로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를 해온 거죠. 변형을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과연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서 걸리면 뭐 면역 생긴다고 하니까 뭐 항체 생긴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고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가 질병청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그거를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 손해라고 하는 게 꼭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적 자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재산이란 말이죠. 권리, 행복할 권리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데 그 지원의 방식과 절차와 시간들이 정말 최적화가 돼 있었는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질병관리청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막 새로 만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물론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거는 일반인에 대해서 탁월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 행정력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따라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집행을 하지만 그렇게 100% 맞게 따라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왜 이론 다르고 실제 다르고 이런 말이 있듯이 행정력 다르고 그 행정력을 집행하는 자와 그 행정력을 따라가는 자의 어떤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 현상들이 제3자가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평가 지표에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서는 편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제대로 평가를 내린다면 이런 똑같은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어렵다. 예. 물론 뭐 영화를 통해서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뮬레이션 이내에서의 제한적인 조건의 종속변인이지, 이게 결국 뭐 실제 현실과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으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되는 그런. 그렇죠. 그거 판단이지 않겠는가. 뭐 그러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죠, 변수가 그렇죠. 너무 그러다 많으니까. 보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스웨덴에서 우리는 집단 면역을 가겠다. 근데 그러한 상황도 그거 봐 틀렸지 않냐. 그렇죠. 이제 그렇죠. 봉쇄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랬다가 그러면 초창기에 아예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아예 차단을 했으면 되지 된다.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는 또 슬슬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대만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초창기에 완전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경제 여건이라든지 뭐 그렇죠.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게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았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기에 뭐 K방역 했을 때는 외국을 봉쇄하지도 않고 공항을 봉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또 검사도 막 해제 끼면서도 이렇게 타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저는 느낀 게 타 국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자체 기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체 기준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조 비교군으로서는 좀 앞뒤가 좀 엇박자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확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K방역 하는데 이제 꼴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이런 관점으로 또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네. 한 분 한 분들이 네. 코로나가 왔을 때 특히 지금같이 오미크론 이제 뭐 2로 간다고 하시면 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과연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정력이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다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가 챙겨야 될 거야. 내가 감염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변환하면 그 안전문화죠,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의식 변화를 통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 말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 안전문화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사실은 뭐 하는 거 자체가. 심원기 하고님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들어오셨는데 저기 예대현 하고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끊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요즘 좀 이제 좀 일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네. 좀 퇴근이 늦어져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우시죠? 저는 그때 언제지 설날 때 네. 설날 때 한번 확진이 돼가지고 확진이 자가격리가 확진돼서 자가격리 일주일 하고 끝났습니다. 설 때요? 네, 3차까지 맞았는데도 확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자가격리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유롭게. 이게 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아이디 2개 쓰고 있으니까 이 2개 빼면 지금 5분 계신데 그 중에 3분이 이제 저기 코로나 경험자시니까 이게 진짜 그러네요. 정말 많은 거네. 정말 누적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이게 이게 보면 참 이거 뭐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음모론 비슷하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실제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재래식 전쟁이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경제 전쟁으로 이 발발이 일어나고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이자가 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지금. 웬만한 국가하고도 직접 협상하지 않습니까, 걔네가?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이거 이거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제약회사가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이런 거 미리 관련된 항체나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뿌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요번 사태를 딱 겪다 보니까 예전에 만약에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그거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겠는데 요번 한 2년여의 시간을 겪고 나면서 이 파이자라는 이 회사 자체가 괴물이 돼가는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정말 오늘 내일하는 제약회사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화학전이 가장 무섭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 바이러스전 이거는 진짜 국경도 따로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2년 새에 이 전염력 강한 오미크론이란다. 이 코로나 관련된 변이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도 진짜 제일 무서운 건 이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정말 참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치명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게 참 문제가 많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아까 사실은 예대한 학원님 확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좀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예대한 학원님 확진하고 좀 거리가 멀 것 같았었는데 물론 이제 확진 되시고 여태까지 오면서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경험을 들어서 역시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지만 이제 사후적으로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주변에서도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다 확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금 코로나 확진하고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이거 나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약간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번, 3번 걸리신 분도 또 많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정상사고라는 개념으로 따져봐도 서로 긴밀하게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다 맺어져 있는데 이게 이 사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의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신문기 학우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1월 달에 확진이 이미 되신 건가요? 뭐 어디? 그렇죠. 설날이면은 1월 말쯤 되죠. 1월 말에 예, 그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이렇게 좀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와이프가 확진된 거를 모르고 같이 며칠 있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때 이상하다라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었어요? 어떤 증상? 저는 증상은 저는 무증상. 네. 저는 증상이 없었어요. 네.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와이프가 검사를 받았더니 와이프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출근해서 있는데 나 확진됐으니까 자기도 빨리 얼른 검사 받아봐. 그래서 검사를 받으니까 저도 확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저는 이제 아무런 어떤 몸살 기운이라든가 뭐 기침이나 이런 목 아프다든가 그런 증상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격리 끝날 때까지요? 네. 우리 강원 학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둘이서 감사합니다. 한 40분간 떠들었더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왜 안 들어오지 아무도 그랬었는데 그 강원 학원님 주변에도 확진자 많아요? 네, 저희 회사에도 3명 확진됐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네. 가까이에 있는 남편도 확진돼가지고 우리 학원님은 맞습니다. 괜찮으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믿었던 분들이 지금 다 확진 나고 있어가지고 백윤기 학원님도 저는 저랑 최후의 전선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미 확진 되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하루 남으셨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렇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참 약간 점점 바이러스가 제 주변 멀리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근데 뭐 다들 확진되신 분들도 증상도 다 천차만별이고 뭐 이래가지고요 조만간 진짜 요번에는 질병관리청의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4월 중순이면 이제 뭐 엔데믹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피로감도 너무 크고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제가 있는 연구실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번 학기부터 학생들이 이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똑같은 캠퍼스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하고 한 2년 만에 그걸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어떤 느낌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와 이게 좀 오묘하더라고 사람이 되게 뭔가 약간 내가 그 예전에 짐 캐리 나왔던 영화 뭐죠 그거? 짐 캐리 이렇게 관찰했던 그 뭐지 그거? 스크림요? 네? 스크림? 아니요. 짐 캐리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이렇게 계속 관찰했던 트루먼 쇼. 예. 트루먼 쇼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실이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이 캠퍼스에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다니는 걸 못 보고 있다가 요새 들어서 막 다니는데 와 이게 참 그 생동감이라 그럴까? 그 학교 조형물이나 이런 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와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거 자체가 야 이게 이렇게 다르는구나 이게 이 활력이 느껴지는 이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반해서 아까도 제가 그 예대 아고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뭐 그 복사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본도 많이 들어다니고 이제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제 학교 앞에 이제 그런 아무래도
복사나 제보하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영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2년간 학생들이 학교 앞에 안 하다 보니 그분들 일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이제 정리할 수가 없으니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그거를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 학기부터 학생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뭔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지난 2년간과 유사한 사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버틸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약간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이거 확진 됐어도 검사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절차나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공공사회망 시스템 자체가 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도모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를 제외하고 6분 계신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확진자 이러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혹시 그 배경대학원님도 주변에 많으시죠? 확진돼 있는 분,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저희 현장 보건관리자도 확진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전 근로자랑 전 직원 다 실시를 하는데 네. 오늘 이제 협력사 안전관리자분께서도 확진이 또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분도 이제 오늘 다시 병원 가서 PCR 검사 받고 지금 격리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자가진단 키트 하면서 최대한 밀접 관리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안 그래도 사람이 되게 가변적인 존재라서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최대 리스크가 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인 사업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인공지능 기반해가지고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셔야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오늘 또 코로나 교수님. 관련해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교수님, 네.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요청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기 전에 네. 확인이 되기 이전에 네. 제 몸에 왔던 증상이 네. 전신이 이제 목이 좀 그렇기도 했지만은 전신이 막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허벅지에도 왔다가 옆구리에도 왔다가 네. 뭐 배도 그 왔다가 통증이요? 네, 네. 통증이. 이런 통증의 기전이 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강원 학원님하고 40분간 그 얘기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비슷한 증상이 일어난 게 대상포진 왔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신경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건데 네네네. 이 제가 느꼈던 건 네. 이제 대상포진하고는 좀 달리 네. 예, 달리 그냥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듯이 네. 예,
간헐적으로 막 이렇게 한번 찌르기 시작하면은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네. 그냥 불특정 부위가 네. 이러면서 막 찔리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찔리는 느낌에 대한 기전이 네. 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몸살기 오면 왜 우리 막 몸 춥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 추운 거하고 그다음에 그 근육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네네.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네네. 이거에 대한 통증 기전이 어떤 것일까 과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근육이 몸에서 아픈 거 자체는요, 결국에는 근육이 수축돼 있으면 통증이 발현되지 않습니까? 압통점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역계통 시스템 자체 이상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 단축이 일어나고 그게 일정 시간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뭐 통증 유발 물질이나 이런 게 자꾸 쌓이잖아요. 젖산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쌓여가지고 통증이 자꾸 발현되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 우리가 뭐 일단 일반적으로 어떤 그 수의근을 사용을 하면서 네. 펌핑을 했을 때 네네.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네.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네네. 어떤 비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럴 때에 어떤 압점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신경을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또 내지는 뭐 어떤 타박에 의해 가지고 네. 통증이 돼서 거기가 부종이 생겨 가지고 거기가 막 욱신거리듯이 네. 이렇게 아프다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어떤 외형의 변화가 없이 네. 단순히 그냥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다 해서 네. 그런 그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찌릿한 그런 통증들이 온다라는 그 기전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런 그 거 올 수 부분이. 있죠. 왜냐면 네네. 그 근막이라고 해서 마이오파샤라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근육이나 뼈나 뭐 심장이고 뇌고 뭐가 다 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파샤 자체가 또 탄성이 있거든요. 네네. 얘가 자체가 탄성이 계속적으로 압박이 생기면 또 그런 통증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압박 자체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어떤 압박에서 온다면 네. 그 압박은 왜 생기는 것인가? 정서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요. 그런 압박이라고 하는 긴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시작돼가지고 몸에 발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그 날 굳으면 막 삭신이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요게 이제 그 몸에 대한 어떤 기전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고기압, 저기압 그렇게 얘기를 한단 그 말이에요. 기압 차, 그렇죠. 네. 네.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 저기압 같은 경우는 압력이 굉장히 낮은 거란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 고기압이라면은 압력이 높다라는 건 우리 몸을 갖다 더 옥죄다라는 거고, 네. 네. 저기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옥잼이 좀 덜하다는 거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삭신이 쑤신다라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 몸 내부에 가지고 있는 고기압이나 이런 그 압력에 의해서 내 몸의 밸런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각기의 압력 밸런싱이 네. 저기압의 영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내부의 압력이 외부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신경 부위나 이런 관절 부위에 어떤 이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네. 내 삭신이 쑤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내 몸에 어떤 그 질병이나 뭐 이런 게 왔을 때 이렇게 막 찌르듯이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이 네. 왜 그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막 그게 한번 올 때는요, 네. 막 못 견딜 정도로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거죠. 몸이 딱 굳어버리듯이 네. 너무 아프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액틴 마이오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장력 변화에 의해서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근막이나 이런 거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단지 정서적인 어떤 긴장 관계만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움츠러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호르몬과의 관계된 건가요, 그러면? 호르몬의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번 학기에 근교육교 부담자격 관리하면서 지금 한 6주차까지는 그러니까 5강부터 12강까지는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복잡의 관점에 있어서 사람의 몸을 다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근방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요번에는 못 넣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래서 대체의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가장 주목하는 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바라봤었던 근고육계 부분보다도 이 근막에 더 훨씬 더 포커싱해서 집중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막이라고 하는 게 단지 막 자체가 아니라 어떤 콜라겐 조직의 막 자체가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연구 결과로 따지고 보면 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근막이 쪼그라들므로 인해서 다른 결합 조직에 딸려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쳐서 실제 뭐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생리 기전이 네. 우리에게 통증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뭐 신경이 눌려서 그래서, 그럴 수도 예. 있고, 근육이 타이트해서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낄 때 네. 예를 들어서 종아리 부분이다 그러면 종아리 자체에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뇌에서 이것을 감지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특별하게 어떤 상해가 없더라도 네. 뇌에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실제 네, 종아리에서 어떤 변이나 변형이나 또는 어떤 압력 변화나 이런 간섭의 요인이 발생을 한 것을 뇌가 감지를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증요법으로서 우리 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긴장성을 좀 완화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그게 이제 치료가 됐고 통증이 경감됐다라는 네.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 네. 그러기 이전에 평상시에 있던 그 노멀 상태의 그 텐션 상태가 네. 어떤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옴으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아예 그 수초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전들이 네. 예, 그런 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본적인 그냥 뭐 복잡하게 들어가서가 아니라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전의 메커니즘을 좀 알고 있으면 네.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내가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흥분돼 있다든지 또는 바이러스가 와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들의 현상들이 네.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막들을 긴장시키고 네. 네. 그 긴장시킴에 대한 것이 뭐 전체를 꽉 옥죄라기보다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일어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네. 통증으로 감지가 돼서 막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다든지 네. 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설정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고. 네, 그래서 화두님 제가 8주차부터 실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실습을 3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촉진 펠페이션을 통해서 지금 트리거 포인트 방금 전에 말씀한 통증 유발점을 찾고, 두 번째가 통증이 더 번지지 않도록 테이핑을 이용해서 지금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는 결합 조직의 텐션을 없애려고 실습을 그래 구성한 거거든요. 아까 몸에 이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왜 대뇌 기능에 어떤 영향이 미쳐서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 낫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비타민제 하나 줬는데 낫다. 이거 자체는 만약에 약의 기능적으로 보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정서적인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몸의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악영향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5강까지는 어트랙션이나 뭐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퍼던스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움직임을 만드는 환경부터 기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층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통증이나 이런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기전에 있어서 단일 원인 하나만 뭐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긴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결합 조직들의 긴장, 그게 근막이든 근육이든 신경이 눌려서 일어나는 거든 뭐 어쨌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을 일단 공격을 할 때, 네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네. 대한 기전이 이렇게 뭐 정리가 된 것들이 혹시 있나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몸에서 그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예. 정리해 놓은 거요. 그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지고 뭐 우리가 상해를 입었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외부가 칼에 베었다든지 네, 네, 또 내지는 뭐 어디에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하게 되면 네, 뭐 조직이 이 연부 조직이 파손되고 네. 손상돼서 거기서 체액이 분비가 네, 되고 네, 네, 부종이 네, 네. 일어나고 염증이 발생하고 열이 네, 네, 뜨고 뭐 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네, 자료는 많죠. 네, 그런 자료는 있는데 이제 네.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됐을 때 어떤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침투가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뭐 사이토카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게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있는데 네, 네. 그 기전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는 거죠. 침투. 그럼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더욱 몸에 좋고요. 침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일련에 그게 네. 뭐 하나만 이렇게 찝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면 그게 어떻게 호전되는지까지도 아마 밝혀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네, 그게 있다 보면은 음.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어디가 뼈다, 네. 접질렸다, 네, 네. 염좌가 그러면 일어났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염좌가 일어났다라고 네. 하면 대개 사람들 이제 파스 붙이고 뭐 네. 침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염좌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조직의 과도한 어떤 신장이나 뭐 이걸로 인해 네, 가지고 네, 네, 조직 손상이 일어났기 네, 네, 때문에 일단은 냉찜질이 우선이고 네, 네. 그렇죠. 회복을 위해서는 냉찜질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체액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렇게 한 48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회복기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핫찜질을 네, 통해 네, 네. 가지고 순환을 네, 촉진시켜야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적인데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외부 타박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네, 네. 이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대한 침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네, 대한 네, 어떤 네. 이런 상황들은 네. 좀 글쎄요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용어는 입에 떠올릴지 네, 모르지만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기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막연한 거죠. 그냥 음. 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행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이런 걸 딱 알아서 뭔가, 그렇죠. 안심할 수도 그렇다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음. 어떤 약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니까 네. 또는 어떠한 음식이 또는 어떤 조초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것든 게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명확하게 알고 이런 있으면 생각이 이게 초기니까 네네네네. 이때는 이걸 먼저 내가 선제적으로 하면 이걸 좀 더 빨리 그렇죠. 넘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브레이킹을 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네. 내 몸을 내가 못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봐봐야 내 그 앞부분 거울을 통해서 네, 네. 뒷부분도 잘 못 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생리적인 현상까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지만 네, 네.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안 보고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네, 요거는 제가 관련된 자료 찾아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한글로 된 자료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언제 번역하죠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되고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찾아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능동적으로 제가 이런 걸 찾아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이거 갖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네. 우리 최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우리 학우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딱 장착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그렇죠. 저도 공부가 엄청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희망입니다. 내일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교수님. 무리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얘네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몸에서 도대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니까 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내일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도요 이런 거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같이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 네. 이 저기 온라인 강의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이 강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알 수 없는데 우리 라이브 강의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서로 다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한번 잘 찾아볼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교수님 저 오바됐네. 또 있어요? 네. 네. 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지금 한마디만 여쭤보려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왜 여기 지금 팔꿈치 바깥쪽이 지금 외상과, 압살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서는 지금 쓰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게 네. 그게 난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게 난 건지 어떤 근데 건지 잘 그게 중요한 몰라서요. 거는 통증이 지금 거기가 일어나는데 통증이 거기서 시작된지를 이제 찾아내 어디서 시작된지를 찾아야 돼요. 아, 통증이 시작되는 게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8주자부터 촉진부터 이게 통증 유발점 왜 찾아야 되냐면 이 통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만 이게 어깨 쪽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손목이나 이쪽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가슴이나 뭐 등 뒤쪽이 연결돼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게 병명이 뭔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병원에서? 이게 뭐 골프도 안 치는데 무슨 골프 엘보라 그러던데요? 테니스 엘보가 아니고요? 바깥쪽이면 골프 엘보가 아니. 테니스 엘보인가? 예, 어쨌든 골프에는 간에 무슨 이 뭐 안쪽 엘보라 예, 그랬어요. 내상과 쪽이 오는 게 골프 네. 엘보고요. 테니스 엘보라 그랬을 건데 네네네. 교수님 시원계 학원님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상황인가요? 네, 저기 직접 물어보시죠. 어떻게? 아 여기 지금 왼쪽 학원님 팔을 좀 왼쪽-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팔꿈치를. 예. 야, 이거 집단 지성을 이용한다. 아프신데. 네, 그 왼쪽이요. 부분요. 네네네. 이렇게 동굴 굴리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딱 찍어보세요. 어느 부분인지. 예, 그 자리에요. 예, 네네네. 그러면 그 자리면은요. 그 자리를 엄지로 팔꿈치를 감싸듯이 그 엄지로 다 꽉 눌러보세요. 그 자리를. 이렇게요. 예, 꽉 눌러보세요. 아프세요? 아파요. 예, 네. 꽉 누르고 계세요. 꽉 누르고 계세요. 엄지로 꽉 누르고 계세요. 예, 그 상태에서 왼팔을 구부렸다 펴보세요. 예, 그거 이렇게. 5번만 해보세요. 5번만 해보세요. 아픈데요? 예, 5번만 해보세요. 내일 입원하는 거 예, 아니죠? 이제 손 떼세요. 이제 손 떼세요. 응. 예, 지금 느낌 어떠세요? 구부렸다 폈다 보여. 해보세요. 똑같아요? 통증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덜해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네. 더 다친 거 아니죠? 저기 네. 일단 가장 그 제가 보는 거는요.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심원기 학원님 그 부분을 무조건 계속해서 뜨겁게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뜨겁게. 뜨겁게, 예, 따끈따끈하게 항상 네. 핫팩으로다가 계속. 네. 예, 그리고 그 부위가 그 근육이 사용될 수 있는 동작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그러니까 쓰지 말란 쓴다든지, 얘기네요. 예, 힘을 쓴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 아, 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급작스럽게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이라. 예. 그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빨리 찾아서 개를 치료해줘야지. 문제가 다른 쪽에서 번져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게 빨리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허리 쪽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25강, 26강에서 요거 얘기할 건데요. 대부분 추간판 탈출이나 이게 척추, 특히 요추 쪽에 이상을 많이 의심하거든요. 근데 통증으로 따지고 보면 엉덩이 옆에 중둔근의 단축이 일어나도 통증은 똑같이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먼저 시작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증상이 일어난 거에 맞춰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빨리 찾아서 그걸 해소시켜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거 계속 이제 강의 들으시면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수도 없이 하니까요.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8주차부터 또 실습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 실습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백윤규 학우님하고 예대한 학우님은 빨리 졸업하시고요. 코로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졸업하시고. 네.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라이브 강의를 뵙도록 하고요. 그 예대한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몸으로 침투했을 때 어떤 기전을 가지는지 치료까지 한번 관련된 자료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그거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